네, 2월 25일 저녁 11시 5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형주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이 좀 늦은 이유가 전 영상을 올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놓고 안 올린 게 아니라 아예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저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 영상을 올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기신 댓글을 한번 보려고 들어갔는데 없어서 보니까 영상을 아예 애당초 찍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치매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올린 줄 알았어요, 전 영상을. 댓글 좀 보려고 봤더니 영상이 없어서. 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SK케미칼, 셀트리온 제약 5개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물론 사면 물리는 채널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관심 있으신 종목이고 이전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 매도를 통해서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은 생략을 하겠고 대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1분 15초.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에요. 자,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 액면 분할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채널에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채널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던 작년에 모든 대형주들 아시죠? 얘기 안 하셔도 액면 분할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아셨죠?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물론 채널에 처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의 뭐 거부감이나 그런 게 생기실 수 있는데 일단 액면 분할과 카카오의 주가의 흐름은 큰 월봉 연봉으로 보면 티도 안 나요. 미미할 겁니다. 카카오가 우리가 일단 그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뭐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더블맨 네가 사면은 왜 이렇게 고점을 잡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면 물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카카오를 이제 이전에 작년 6월 20일 날 매수를 해서 6월 24일 날 매수를 해서 39만 6천 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언제 다시 매수를 했어요? 이날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 2020년 11월 6일의 고점인 38만 500원을 돌파하는 2020년 12월 4일 날 매수를 했어요. 왜 이날 매수를 했냐면 뭐 파동에 뭐 플랫 조정 파동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생략을 하고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우상향을 하려면 반드시 38만 500원을 돌파하는 시그널을 보여줘야지만 얘는 우상향하는 거예요. 카카오도 귀신처럼 2020년 12월 4일 날 매수를 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보름 동안 10%가 빠졌어요. 대형주인데. 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잠잠하셨던 거는 이때 당시에 다른 채널 종목들이 많이 뭐 잘 가고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로 이전에 충분히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아 카카오는 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렇게 뭐 많이 난리를 치지 않으셨지만 큰 돈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도 장난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형주를 사자마자 더블면 10%가 빠지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38만 500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지만 얘는 최소한 이 언더까지는 가는 자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날 돌파한 다음에 좀 눌렸다가 눌린 목에 사면 어떻겠느냐? 그냥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얘는 지금 카카오는 각도가 요때까진 요랬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각도를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38만 500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카카오는. 네. 운 좋게 10%가 빠진 다음에 계속 상승을 해서 올라갔는데 카카오를 다시 한번 매수를 했죠. 이날 2021년 1월 13일 이때는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않고 어떤 특정 언덕을 넘은 것도 아닌데 더블맨 도대체 1월 13일 날 매수를 한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때도 사자마자 귀신처럼 4일 동안 대형주가 우당탕탕 빠졌어요. 네? 하지만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일봉으로 볼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자, 어느 자리예요, 이 자리가? 네? SK케미칼. SK케미칼 연봉 자리이자 월봉이랑 메커니즘이 똑같은 자리예요.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세를 한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이날 들어갔죠. 일봉상 1월 13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매도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나머지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얘는 일단 여기에서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돌파한 자리가 어디예요? 요 라인을 돌파한 거죠. 네. 똑바로 그어야죠. 네. 요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하염없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다시 상승한다 하더라도 요 라인까지는 찍고 반등을 해야 된다. 오케이? 네, 이 얘기는 뭐 다 계속 매주 지난주에도 지금 영상을 좀 며칠 쉬었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더블맨 만약에 이 자리를 지금 유지 못하고 무너지면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는 지지할 것이고 네. 만약에 이 자리도 무너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갈 수 있으니까 425,000원. 네. 이 밑에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돼요. 무너지면. 근데 뭐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반매도 이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카카오가 뭐 내일 상승하던 말던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그 매도가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이버도 우리가 36만 9천원에 36만 9,6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을 때 이때도 네이버도 역시 여기에 고점 2020년 11월 6일의 고점인 30만 7천원 그리고 여기에 고점인 30만 7,500원을 돌파하는 30만 8천원을 한번 찍어줘야지만 우상향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서는 뭐 네이버가 좋네, 회사가 좋네, 카카오가 좋네 그냥 아무 때나 밑에서 저점에서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우상향이란 근거가 없어.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어떻게 사요? 여기서 어떻게 사? 저점이라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하지만 여기 언덕을 여기 언덕만 넘어주면 네. 네이버는 최소한 이 자리까지는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를 이날 산 거죠. 네. 2021년 1월 8일 날. 하지만 얘도 사자마자 네. 일주일 동안 하락. 네. 사면 물리는 채널. 하지만 네, 우상향을 타면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네이버는 일단 우리가 한번 다 나온 거죠. 네, 네이버는 전량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하려면 지금 자리에서는 20일에 뭐 물려 있어서 또 올라간다. 이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지금은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 없고 여기 라인 35만원 얘는 저점에서부터 어디를 돌파한 거예요? 35만원 요 자리를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35만원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하면 그때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그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신규로 네이버를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먹으면 다행인데 무너지면 어차피 여기 반등하고 올라갈 거니까 여기 반등하고 올라간다는 확신도 없어요. 여기 반등 안 하고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라인을 잡고 올라가는 시그널까지 확인한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더블맨 너처럼 그런데 주식을 하면 먹을 게 많이 없잖아. 원래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나마 주력주는 20% 정도라도 먹을 게 있지만 뭐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치니까. 네. 그 다음에 현대차는 똑같은 돌파 매매죠. 네.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볼까요?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번 갔죠. 네. 어디를 돌파한 거예요?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 요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럼 얘가 하락하면서 다시 반등하려면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겁나서 못 사요. 확실하게 뭔가 어딘가 언덕을 찍고 올라가야지만 그 자리는 확실하니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식은 대형주로 하는 게 좋죠. 이런 말을 요즘 세상에 하고 있는 애들은 다 구라예요. 현대차는 10년 동안 하락이었어요. LG전자도 기아차도 대형주들은 최근 7, 8년간 재미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대도 안 한 잡주 돌아다니면서 3% 떼기, 5% 떼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한 3월 달에 그 폭락장이 우리에겐 지금 이제 걸음이 된 거죠. 네. 그때 폭락장으로 대부분 과거의 언덕을 찍으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위 말하는 1, 2, 3, 4, 5, 1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느긋하게 그 자리를 기다리면서 먹을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물려 있지만. 네. 아, 창피하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 창피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더블맨 그 물려 있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아이 뭐 그 다 아는데 뭐 물려 있는 거. 자, 여기를 돌파는 어디를? 여기를 완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는 하락을 하려면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확실하게 반등하는 시그널을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로 현대차는 14만 5천 원에 한번 매수를 했고 17만 9천 원에 한번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 자리 17만 5천 원.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하려면 여기를 찍고 반등을 하면 한번 상승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기 때문에 1파가 나왔어. 그럼 2파 조정받고 3파는 이 정고점을 뚫으면서 쫙 한번 갈 거 아니에요. 현대차는 여러분들 27만 5천 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야 돼요. 아니, 차트적으로는 1로 여기를 찍었으니까. 네? 야, 이 미친놈아, 현대차가 17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인데, 다행인 것은 현대차는 17만 5천 원을 찍지 않고 갈 수 있는 차트적 근거를 얘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22만 5천 원. 왜? 얘가 22만 5천 원을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하면 22만 5천 원을 1월 9일이죠. 네, 1월 9일, 1월 8일, 네, 1월 8일 날 갭으로 돌파하면 일반적으로는 갭으로 돌파한 이 자리를 메꾸러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 HNT 예전에 뭐 그런 차트들은 예전에 봤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네,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 거는 이 갭을 발판 삼아 이 갭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자리가 지지선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17만 5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아마도 22만 5천 원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으러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가 무너진다고 해도 쫄 필요 없는 게 차트적으로는 17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정상적인 차트 모양이에요. 네? 쫄 필요 없어요. SK케미칼이 3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자리는 어차피 가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 더블맨 가야 되는 자리면 35만 원에서 사야지. 안 오고 그냥 날아가면. 그러니까 샀다가 그냥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도 괜찮다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우리가 22만 원을 지금 유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얘가 한두 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했죠? 언제? 이날 한 번 확인을 했어요. 2021년 2월 1일 날 22만 5천 원을 지지를 해주는 거를 다시 확인하고 반등을 했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네? 지지해주는 거는 확인을 해주면 좋아요. LG화학처럼. 아, 영상이 너무 늦었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찍은 줄 알았어요, 영상을. 자, LG화학처럼 요렇게 요 라인을 3번 정도 찍으면서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얘를 보고 아, 네가 이 밑으로는 이제 죽어도 안 내려오겠구나. 넌 이제 이 위에서만 영원히 놀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것처럼 현대차도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22만 5천 원을 한 번 더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좀 마음에 안정이 되겠죠? 싫어요? 아, 지금 사신 분 없잖아요. 이거 여기 돌파해야 돼요. 이 자리 25만 3천 원을 돌파해야지만 현대차는 완연한 우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25만 3천 원, 25만 3천 원. 오케이? 네, 한 번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발음이 자꾸 새는 게 치아에다가 뭘 걸어놔서 그래요. 네, 뭘 걸어놔가지고 25만 3천 원을 돌파해야지만 현대차는 우상향이고 한 번 더 내려와서 22만 5천 원 정도를 한 번 더 찍어주고 올라가면 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25만 3천 원 돌파할 때 시원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SK케미칼. SK케미칼은 이전 영상 있으시죠? 아시죠? 네. 이날 언제예요? 2021년 2월 2일인가요? 2월 1일, 2월 2일 날 제가 SK케미칼은 돌파를 못할 것 같으니 일단 매도할 사람은 매도를 하고 아니면 35만 원까지는 버티면 날아갈 거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가 엄청 네. 아이고 욕 엄청 먹었죠. 네.
이게 누구 말이 맞냐? 내 말이 맞았으니까 전 잘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네? 네. 항상 우리가 전고점 돌파는 두 번째 파동에서 하든지 첫 번째 파동에서 하면 뭐 그건 오히려 1, 2, 3, 4, 5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 한 방에 돌파하면. 그래서 두 번째 파동인 3파에서 돌파하는 게 좋은데 이날 언제예요? 이날 2021년 1월 29일 이날 돌파를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쌍봉 맞고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 설명은 이전 SK케미칼 단독 영상에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얘는 35만원까지는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라고 2월 1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하락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하락이라고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파동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우리 채널이랑은 맞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미친 척하고 46만 원에 샀어. 얘를 그냥 이날 2월 3일 최고점에 샀어. 근데 무너져. 그럼 이거는 손절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네, 얘는 35만 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오버해서 말하면 네, 뭐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30만 원까지 확실하게 한번 찍어줬다가 제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몰빵을도 할 수 있는 자리다. 몰빵의 자리는 전고점 돌파예요.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민자 하락이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민자 하락, 언덕 없는 민자 하락,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없어요. 여기 돌파할 때? 그건 그때 보자고요.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여기에 전고점을 46만 7천 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해도 충분히 먹을 자리 나와요. 이거는. 불패의 차트. 차트적인 세밀한 부분은 이전 영상에 다 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SK케미칼에 물렸다는 분들은 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팔라 그래도 안 팔라고 버틴 사람한테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얘는 35만원까지는 세상 없어도 내려왔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가죠. 얘는 뭐 용가리 통뼈야? 그냥 이 중간에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때 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을 때 올라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이건 정말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여기서 고점 찍고 35만원, 30만원 안 찍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세게 주면은 얘는 그 자체로 얘가 삐고 크게 C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끝! 그걸로. 그럴 바에는 30만원, 35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게 좋다. 지금은 매수 타점이 아니다. SK케미칼의 정상적인 매수 타점은 여기 46만 7천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먹을 자리를 줄 거예요. 높은 자리 아니에요. 네? LG화학 76만원이 높은 자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자리도 전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네? 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요거 보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자, 월봉을 이거 다 아시는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파를 했죠? 어디를 돌파했어요?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여기 이제 고점까지 여기까지 해서 딱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꼬다리나 요 바딕 부분까지는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올라간 높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채널에서 작년 7월 달부터 셀트리온 제약은 접근 금지라고 했던 게 올라간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거의 비슷한 길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하지만 여기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 수 없어요. 이렇게 돌파를 한 거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최악의 경우에도 플랫까지 쌍봉까지는 찍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물려 있어도.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작년 여름에 8월에 물리신 분들 다 홀딩. 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같은 거는 홀딩하라고 하면은 3개월, 4개월도 잘 홀딩하시는데, 네? 왜 다른 종목은 홀딩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잘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시세를 주고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셀트리온 제약은 당분간 계속 하락이다 라고 영상을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해가지고 올렸더니 또 이걸 엄청 먹었죠. 쥐풀도 모르는 게 물리면 사면 물리는 게. 하지만 얘는 다음번을 한 번 더 기약하려면 12만 5천원까지 내려왔다가 가야 돼요. 가더라도. 근데 이번에 뭐 많이 가겠나? 아무튼 메커니즘은 내가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를 돌파했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요만큼 간 건 돌파한 거 아니에요. 네, 아예 그냥 여기면 이만큼을 가야 돌파한 거예요.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차트가 뭐 비슷한 게 없나요? SK텔레콤. 아, 그렇지. 이렇게. 자, 여기 얘는 여기를 돌파한 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간 거는 어디를 돌파한 거예요? 여기는 돌파한 거예요. 높이가. 이만큼은 돌파했다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를 돌파한 건 아니다. 이건 돌파한 건 아니에요. 돌파는 확실하게 반 이상 아, 여기 보이네요. 오케이. 자, 이런 게 돌파예요. 얘는 어디를 돌파한 거예요? 여기는 돌파한 거예요. 24만 원까지는 돌파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보면 무너졌네요. 네.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네. 24만 원. 그 라인을 어느 정도 요렇게 여기서 얘는 네, 요 라인까지는 돌파했다고 봤는데 더 무너졌구나. 아, 요 언더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돌파해서 얘를 홀딩하는 근거는 내가 돌파한 그 라인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렇게 돌파를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플랫까지는 생기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네. 아셨죠? 셀트리온 제약은 뭐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물리신 분들도 홀딩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25만 원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팔아? 25만 원에 물렸는데 지금 판다고? 다음 달도 음봉? 뭐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튼 12만 5천 원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이때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모든 개미를 한강하게 했던 네이처셀도 그 네이처셀마저도 크게 반등을 한번 했잖아요. 네? 반드시 반등은 있다. 큰 반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죠? 네, 카카오의 액면 분할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카카오가 내일 상승을 하던 말던 지금은 매수 타점은 아니다. 카카오의 매수 타점은 51만 9천 원을 돌파하기 전에는 매수할 수가 없으나 당분간 우리 채널에서 카카오를 신규 매수를 권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보유자분들이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네이버는 지금 내려오는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고 얘가 다음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35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얘가 반짝 상승을 한다고 그거 먹겠다고 돈을 우리 채널은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얘의 확실한 돌파 지점은 월봉상 17만 5천 원 자리를 돌파한 것이다. 그렇죠? 네, 이 17만 5천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이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다음 파동에서 이 전고점을 크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17만 5천 원이 아닌 22만 5천 원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는 얘가 1월 8일 날 갭으로 여기를 상승했는데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이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 얘는 이 자리가 얘의 마지막 저점 자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위에서만 놀 것이다. 그런데 22만 5천 원을 확인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반등을 하면 애누리가 없겠다. 하지만 현대차에 우상향할 수 있는 시그널 가격대 라인은 25만 3천 원이다. SK케미칼은 월봉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나름 불패의 깔끔한 차트이다. 그런데 2021년 1월 29일 날 두 번째 상승 파동으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쌍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리는 2월 1일 날, 2월 2일 날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것이고 하지만 이게 이때 매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다음번에 상승하려면 이 라인, 최소한 이 라인이에요. 최소한 30만 원까지도 버텨도 돼요. 최소한 35만 원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미리 2월 1일 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다릴만 한 거죠. 네, 기다릴만 하다. 다음 신규 매수 타점은 46만 7천 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높아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이 자리는 전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를 돌파하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영상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